관련 도순 정렬은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블로그 발행을 하면 오래된 글인데도 올라가 있고 최근에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되고 이런 로직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 문서에 상당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블로그 상단 노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플레이스 상단 노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사가 1등으로 올라가느냐, 어떤 기준을 통해서 플레이스가 1페이지로 올라가느냐, 그 얘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방어해주는 로직, 독점을 방어해주는 로직. 그래서 영원한 1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시국에 많이 힘드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할 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공식 문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해답이 들어있는 거 다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식 문서를 가지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또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영수증 리뷰 쓰는 방법, 블로그 쓰는 방법, 왜 이렇게 노출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이 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그냥 꼼꼼히 읽으시면 되고,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 채널을 구독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뉴스 검색 관련 도순 배열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Q&A라고 돼 있죠. 우리는 플레이스인데, 우리는 블로그인데 웬 뉴스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이버는 평소에 힌트들을 좀 이렇게 뿌려놔요. 뿌려놓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보세요. 정말 여기에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요 네이버 검색, 블로그, 공식 블로그예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Q&A Q1. 특정 키워드로 검색 시 최근 작성된 관련 기사가 있어도 작성된 지 오래된 기사가 상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 도순 정렬은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블로그 발행을 하면 오래된 글인데도 올라가 있고 최근에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되고 이런 로직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문서에 상당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관련 도순 정렬은 질의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색 결과가 구성되는 정렬 방식으로서 작성 시간은 검색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요거까지 읽고요.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최신순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순으로 누르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야 된다. 내용이 중요해야지 체류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해야죠. 그래야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체류 시간이 긴 문서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다. 그래서 그 문서를 상위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자, 두 번째. 클러스터 첫 번째 대표 기사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블로그 상단 노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플레이스 상단 노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사가 1등으로 올라가느냐, 어떤 기준을 통해서 플레이스가 1페이지로 올라가느냐, 그 얘기죠. 일반적인 기사 정렬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내 기사의 정렬 순서 역시 관련도 순서입니다. 관련이 있어야 돼요. 단 특정 언론사가 클러스터의 대표 기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방어해주는 로직이 있다.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상위 클러스터의 대표 기사로 노출된 경우 다음 클러스터에는 다른 언론사의 후순위 기사를 대표 기사로 노출하고 있다. 1번과 이어지죠. 내용이 중요해야 올려준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방어해주는 로직, 독점을 방어해주는 로직. 그래서 영원한 1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1페이지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훅 내려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똑바로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셨죠? 플레이스 순위가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그놈의 삼성전자, 드디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리 잡고 있죠. 삼성전자처럼 그 코스피 지수가 어제하고 그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봤자 2%, 1%인데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넷플레이스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큰 변화 없이 상위권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지 정말 좋은 품질의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 보면 막 한 방에 20등, 30등씩 뚝뚝 떨어지죠. 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공부를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요 3번은 뭐 굳이 의미가 없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호명을 검색할 경우 어떤 상호명은 구성 단어가 붙어 있는 기사가 노출되는 반해 어떤 상호명은 구성 단어가 떨어져 있는 기사가 노출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뷰 쓸 때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쓸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린의 각 단어를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중 단어 간의 연관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만 제한해 검색 결과로 노출한다. 예를 들어부터 잘 보시면 돼요.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라는 지리에 대한 검색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의 단어들이 붙어 있지 않아도 해당 지리에 부합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땡땡 맛집 키워드만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조합을 해서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사례가. 반면 네이버페이라는 지리에 대해서는 네이버페이가 붙어서 나온 기사들이 네이버페이 지리에 부합하는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꼭 붙어야 될 단어들,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땡땡 맛집, 땡땡 미용실, 땡땡 한의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단어가 분리가 돼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수증 리뷰에 예전에 제가 그 답글의 중요성 뭐 이런데 영상에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뭐 이래요. 서울 맛집을 만약에 키워드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 맛집에 방문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너무 어색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이드를 주더라도 서울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맛집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붙어서 같은 키워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테마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단어를 꼭 앞에다 쭈루룩 나열해서 안 써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게 나와요. 8번하고 9번을 보세요. 이 8번하고 9번이 요 1번하고 연결된 얘기예요. 관련도 순하고 가장 최신에 썼는데 왜 내게 노출이 안 돼? 옛날 게 노출이 돼? 그 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련도순 정렬해서 연관성과 시의성, 그 외 다양한 품질 등이 주요한 피처라고 하는데 각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이상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검색 집합에 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시의성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네, 절대값이 아니라 시의성을 만족해주고 검색 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사 품질 요소는 시의성과 함께 상위 그룹 안에서의 배열 순서에 영향을 준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의성 기초 플러스 품질 요소, 똑같은 거예요. 플레이스도 시의성과 품질 요소, 요게 합쳐져야 돼요. 아셨죠? 9번, 시의성에 따라 최신 기사가 우대되기도 하고 시점이 오래된 최초 기사가 우대된다고도 하는데요. 기사의 작성 시점은 정렬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최신 기사들이 더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전 시간 그 3편에 걸쳐서 영상을 찍은 그 뒤편 있죠. 2-2에 대한 내용, 그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거죠.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를 활용한 쇼핑 리뷰 요약,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요 전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영상과 이 뉴스 검색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감이 오실 거예요. 블로그 리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영수증 리뷰도 이렇게 써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리뷰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고 답글도 마찬가지예요. 답글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한가할 때 남 탓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이 공부를 해놓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많이 써봐야 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